안녕하세요. 과창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작년에 1년간 육아휴직을 해서 빨리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생이별 주기니 너무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얼른 좋은 날이 와서 빨리 만납시다. 아무튼 어제부터 온라인 계약을 했으니 직접 보고 하는 수업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부족하지만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 수업은 감상 수업이에요. 너무 날씨 좋은 봄인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쉬워 봄과 관련된 곡으로 준비했어요. 제목에서 보듯이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스프링, 즉 봄인데요. 아주 아름답고 상큼한 곡이니 오랜만에 클래식 음악에 한번 빠져봅시다. 여러분들 베토벤에 대해서는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봤죠? 작곡가 하면 바로 베토벤이죠. 많은 클래식 작곡가들이 있지만 베토벤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겨 후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 역할을 해서 그렇겠죠? 베토벤 어릴 적 에피소드들을 보면 베토벤 아버지가 술주정뱅인데 그 당시 천재로 이름 날리던 모차르트처럼 만들기 위해서 베토벤을 때리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베토벤도 천재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유명한 작곡가에 비해 천재보다는 노력형에 가깝다고 합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피아노 소나타 32곡, 바이올린 소나타 10곡, 교향곡 9곡 등 다양한 장르에서 골고루 유명한 작품들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 중에 선생님이 제목을 안내한 피아노 소나타 비창, 월광, 열정, 교향곡, 운명, 합창 등은 한번 각자 집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이올린 소나타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제목에서 보듯이 바이올린이 일단 나오겠죠? 하지만 바이올린은 멜로디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라서 반주가 같이 동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소나타는 무엇일까요? 자동차 이름? 맞죠. 우리나라 대표 중형차 이름이죠.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자동차에 나쁜 이름을 지을 리 없겠죠. 그만큼 소나타가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 중요하고 명작들이 많다 보니 자동차 이름에도 그렇게 붙인 듯 합니다. 자, 여기서 소나타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소나타는 고전 시대에 완성된 기악 독주곡의 형태로, 즉 악기로 연주하는 독주곡으로 형식미를 중요시하는 사악장으로 된 악곡입니다. 여러분들 서양음악사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겠지만 주로 바로크, 고전, 낭만, 근현대 이렇게 조금은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살았던 고전 시대에 이 소나타 형식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기악곡이 점점 발전하다가 고전 시대에 와서 완전한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고전 시대 작품들의 특징을 보면 딱 정해진 틀에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작곡하는 것이 최고라고 여겼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나타 스타일로 대부분 곡들이 작곡되었어요. 그 중에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들은 총 10곡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곡들은 당시 귀족들이 음악을 즐기고 연주하는데 취미를 둔 사람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작곡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기획하고 만든 곡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바이올린은 지금도 인기 악기지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베토벤에게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작품들이었어요. 다음은 이 곡의 제목이 왜 스프링으로 불리냐 하면 처음 나오는 주제가 아주 봄의 신선하고 아름다운 느낌이랑 잘 맞아서 그런데 이것은 베토벤이 직접 붙인 게 아니에요. 당시 음악 평론가들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고전시대 작품들은 아까 형식미를 중요시한다 했죠. 다시 말하면 고전시대 곡들은 원래 대부분 제목이 없어요. 예를 들면 베토벤이 첫 번째 작곡한 바이올린 곡이면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두 번째는 바이올린 소나타 2번, 이렇게 그냥 번호만 붙인 것이 즉 제목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해버리니까 일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게 느껴지고 딱딱하니까 당시 평론가들이 곡의 분위기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제목을 붙인 것이 많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예, 넘어갈게요. 자, 앞보가 하나 나와 있죠.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스프링의 첫 장인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뮤지컬 중학교에서 한 3년 정도 되니까 악보를 좀 볼 수 있겠죠. 제일 위에 줄에는 바이올린 파트, 그리고 바로 밑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피아노 파트예요. 예,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바이올린하고 피아노가 같이 연주하는 거죠. 악보 보니까 어때요? 좀 어려워 보이죠?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은 1악장만 들어볼게요. 1악장만 해도 한 10분 정도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소나타 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소나타 형식이 뭐냐면 아까 소나타라고 말했죠. 소나타는 뭐야? 고전시대 기악곡이란 말입니다. 기악곡. 기악곡을 소나타라고 하는데 즉 그 기악곡 소나타의 1악장에 소나타가 총 몇 악장까지 있다고 했죠? 4악장까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1악장에 사용된 형식을 말합니다. 고전시대에는 아까 말했듯이 형식미를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요소들로 작곡했는가 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소나타 형식은 제시부, 전개부, 재현부. 중간에 있는 전개부는 다른 말로 하면 발전부라고도 합니다. 소나타 형식의 세 부분 중에 제시부에서는 서로 성격이 다른 주제가 두 개 나와요. 즉 1주제가 서정적이고 아름다우면 2주제는 힘있고 신나고 반대로 1주제가 힘있고 신나면 2주제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스타일로 서로 대조되게 만들었어요. 전개부에서는 이 주제 중에서 1주제나 2주제에 나오는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특징적인 요소 한두 가지를 정해가지고 변형시키면서 발전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전개부를 다른 말로 발전부라고도 한다고 했죠. 마지막으로는 재현부예요. 재현부는 뭐냐 하면 제시부를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반복해서 재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재현을 그냥 그대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시부를 좀 더 변형시켜서 좀 다르게 모양을 바꿔서 재현합니다. 간단하죠? 소나타 형식. 이렇게 세 부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소나타 형식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프링 소나타를 들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뭐 1주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스프링 소나타 1악장을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1학장이 끝났어요. 선생님이 말했던 제시부, 전개부, 재연부, 그리고 1주제, 2주제 그런 특징들이 좀 이해가 되나요, 이제? 확실히 그런 지식을 가지고 들으면 훨씬 더 클래식 음악이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클래식 음악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형성평가입니다. 여러분들 형성평가 문제 보니까 어때요? 너무 쉬운가요? 예,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겠죠. 예, 형성평가 정답 제출 방법 밑에 있죠. 예, 방금 선생님이 들어와 있는 저 수업 게시판에 오늘 오후 6시 전까지 댓글로 어, 3학년 몇 반, 그리고 이름, 그리고 1번 정답, 2번 정답, 3번 느낀 점까지 그렇게 완성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수업 어땠나요? 여러 가지로 첫 수업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다음 수업은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그럼 오늘 수고했고 다음에 또 만나요.